네, 스페셜 원 시간에서 시장에 대한 전략, 섹터에 대한 분위기까지 함께 관측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진입니다. 네, 오늘도 지수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섹터별로는 또 눈에 띄는 섹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장 한 줄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종목군 장세 연출, 단기 차익 욕구는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차익 욕구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종목별로도 계속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알려주시죠. 네, 저도 오늘 그 장을 열면서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왜 기대를 했을까?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 안 했는데, 미국 시장의 러셀 지수가 어제 급반등을 했습니다. 네, 어제 러셀 지수 차트 모습 보시죠. 러셀 2000 선물 차트 모습인데, 어제 종가 마감이 3.47%, 3.5에 됐습니다. 정말 장대 양봉이 있었죠. 네. 오늘 지금 미국 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 약보합권 뭐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 사실은 금요일 날 옵션 만길이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가 좀 겁나는데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나라 중소형 못 가고 흐지부지한 것까지는 인정. 저는 그 중소형 종목들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에게 어제 회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먼저 시작돼야 된다. 미국 금리 인하가 아니고, 미국 금리 인하가 했는데 우리나라 안 하면 엉망진창 될 거고, 우리나라가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중소형주가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금투세 부분이 완전히 좀 일단락 되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그 미국 시장의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조금씩 갭 맞추기를 하는데, 키 맞추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연동관계가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서글프고요. 오늘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빅스지수가 조금 이번 주에 지금 11%, 특히나 어제 지금 이거 빅스지수 차트 모습인데 갭 상승으로 좀 올라갔어요. 뭐 미국 시장에 무슨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 트럼프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 국면에서 한 이틀 앞두고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는 반응이 없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나라 수급 흐름이 별로 좋지 않죠. 오늘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고 투자 종합 상황을 좀 열어보면, 현물을 일단 2,439억 코스피에 지금 팔고 있고, 코스닥 379억입니다. 선물 매수세도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 단 종목들로 와주는 것도 아니고, 금융투자 뭐 402억 프로그램 매수가 많을 거고 별로 의미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체감 지수가 안 좋은데, 어찌됐건 오전에 종목들이 몇 개 좀 돌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트럼프 관련된 주들도 좀 돌았지만 사실 이틀 정도 좋고, 뭐 요새 건설 이렇게 좀 보니까 올라가고 있긴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돈 거는 반도체 몇 종목도 조금 올랐고, 조선이 좀 올랐고요. 네. 그리고 윗꼬리, 이게 지금 특징입니다. 윗꼬리. 삼성전기도 좀 올라가다가 윗꼬리, 그리고 다시 제약바이오 전면에 나서면서 지금 상승뷰. 2차 전지는 분위기가 여전히 안 좋고요. 그리고 원전주들이 좀 올라갔는데 또 윗꼬리. 이게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윗꼬리 이게 종목군 장세가 연출되면서 계속 단기 차익 실현 욕구 쪽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에 이런 거는 이제 건강하다고 보여진 건데,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다는 것은 어찌됐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시장의 변동성 국면이라는 걸 뜻하고는 있거든요. 뭐 시장이 저는 내년 기준으로는 더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찰나의 어떤 매크로 변수와 대외 변수, 또 수급의 이동, 트럼프가 거의 이미 대통령이 된 거나 다름없는 듯한 일요일부터 피격 사건 이후에 이런 흐름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안 되는 쪽을 좀 팔고 이쪽으로 수급을 이동해보자, 이런 니즈들이 시장에 확실히 좀 느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제 뭐 트럼프가 계속할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시장의 주도 키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 쪽으로 가든지 트럼프의 수혜 쪽으로 가든지 정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돼야지만 중소형주 발락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매크로 변수가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연동 관계가 좀 깨지고 미국 시장이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내일과 모레는, 특히 금요일 정도 아니면 월요일 정도는 시장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단기 조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영웅이 좀 등장해줘야 됩니다. 영웅이. 예, 지금 영웅 등장의 섹터는 제약바이오가 되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금리 인하 시점까지 중소형 종목들의 반등이 좀 지연되는데 최근에는 또 금리 인하 트럼프 쪽으로 해서 두 가지 결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조금 더 열어둬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도 또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오늘도 섹터별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섹터 어디서 고르셨을까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 조선에너지 준비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오늘 그래도 분위기가 참 좋은 섹터 중 하나기도 하죠. 그 외에도 조선과 에너지 섹터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한 줄 평은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기운이 좋다. 낙수 효과 기대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드디어 낙수 효과까지 좀 중소형 종목들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제약바이오 섹터도 추가적인 설명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성장주에서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좋은 거, 뭐 기존에 계속 반도체가 형성해 있었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상관이 없어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는 경고 시그널을 분명히 드렸어요. 23만 원에 굴뚝을 박아놨는데, 기관 행보 때 갈 때 못 가면 어떤다? 부러진다. 그러면 다음 60일선 이 테스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1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보유자분들은 이제 익절가를 잘 정해야 되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우선 21만 원 지지력 테스트 먼저 21만 원 깨지면 19만 원까지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어요. 네. 요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분위기가 좀 더 좋은데 어차피 이제 9만 전자 가기 전에 한번 지지저항을 받아야 되니까 21선 지금 지지저항을 일단 받고 올라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 지금 모양새는 좀 나아요. 단지 이제 이 낙수 효과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이런데 어찌됐건 제약바이오로 넘어오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양상이 틀리죠. 그러면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는 뭡니까? 삼바. 오늘 시장이 뭐 흐물땅 했습니다. 오전에. 그런데 지금 장중에 2.3% 반등 84만 원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아직 박스권 돌파까지는 안 됐습니다. 강하게 뭐 20만 원까지 위로 밀어주진 못했는데 슬슬 어찌 기관 행보가 좀 끝나가는 형태. 일단 이 대장주 두 개가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뭐 삼바가 좀 끌고 있지만. 그리고 기존에 계속 쉬었는데 어찌됐건 알테오제는 오늘 양봉 계속적으로 5일선 치기, 이제 5일선에서 강하게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징조 없고. 저희는 정리 다 했습니다만은 오늘 모양새는 좀 안 좋아요. 유한양행. 어제도 10만 4천 원, 오늘도 10만 원 돌파. 모양새가 조금 안 좋아 보이죠.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죠. 5일선 지지 받는 동안에. 그리고 이제 한올, 여기도 지금 5일선 이제 키 맞추겠고, 거래량이 이번에 동반됐으니까 한 500만 주만 터져주면, 이거는 대차게 아마 3원은 밀 겁니다. 근데 오늘 특이 동향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한미약품, 뭐 중견, 이런 제약업체들도 있지만, 오늘 고바이오랩, 요런 것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술적으로 거래량 터지고, 차익 실현도 아니에요. 그냥 거래량 터지고 연속성이 없으면서 잠재적 매수자들이 들어오지 않은 각이죠. 하나. 둘, 다시 거래량 동반되면서 갭 상승, 또 지지부진하게 내려오면서 다시 고개 드는. 요런 오늘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금리나 뷰 안에서, 수혜 안에서 트럼프가 또 헬스케어는 미는 쪽이니까 오늘 JLK 모습인데 이 모습은 JLK가 지금 27%나 올라갑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들. 네, 확실히 낙수 효과냐 아니냐, 뭐 의료기기냐 아니냐, 사실은 요거는 조금 나중에 봐야 돼요.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헬스케어는 어떤 형태로도 됐건 간에 향후의 흐름이 더 좋을 것 같다. 단지 이제 주도력이 있는 섹터에서 낙수 효과가 이제 슬슬 내려갈 만하면 꺼지고 다시 주도력, 내려갈 만하면 다시 주도주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종목군의 형태도 고점에서 매매 형태로 접근해야 될지, 이제 중단 넘어갔다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보자, 삼바로 가야 될지, 기간 행보 끝나간다 박스권 완전히 돌파한다 밑으로 내려오면 더 모으자 셀트리온으로 갈지, 고점 찍고 조정 끝났다, 이건 한올이죠. 조정 끝났다 다시 한번 60일선에서 눌림목 반등 시작한다, 한올로 갈지. 선택의 기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셔야 되고 잘하는 걸 해야 돼요. 나는 매매 도사다. 그러면 매매 관점으로 퍼포먼스 위주로 가시고,
나는 매매는 잘 못하지만 엉덩이 무거운 주식을 선호한다. 그러면 거기로 선정해서 간다면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상에서는 성장주 중에 주도력이 형성될 공산이 매우 높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 아직까지 낙수효과라고 딱 부르기는 힘들지만 그런 여러 가지 조짐들이 한두 가지씩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투자 성장이라든지 매매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이 종목을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최근은 또 중요한 제약바이오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성장주들 가운데 주도력을 가진 섹터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이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조선과 기자재 섹터입니다. 여기는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3사 실적 기대감 지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조선주도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수주 소식도 간간히 계속 들려오는 것 같고, 뭐 적자 선박이 없어졌다 이런 좋은 뉴스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 섹터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일단 뭐 클락선 리서치 신조선가 가니까 뭐 요즘 이제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선박들 가격이 계속 지금 중고 선박을 제외하고도 고공의 행진이에요. 네.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팩트적인 정보로 수주가 전년 동기 기준으로 비슷하다. 근데 아직 올해가 지금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적자 선박들을 점점 줄여 나가겠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인데 일단 이 차트 모습은 이제 삼성중공업 모습이고 고금리 국면에서 해운 운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오히려 더 수혜를 좀 봤었어요. 네, 그리고 환율 수혜도 좀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밸류에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부분에 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적으로 따블 뭐 이렇게 YOI 기준치로 올라갈 것이냐 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삼성중공업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9,000원까지 눌러줬을 때 기회가 됐는데 지금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따라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한국조선해양 보시죠. 정말로 뭐 조선 하셨던 분들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딱 이 12만 5천 원, 13만 원 넘어가면서는 강한 종목은 21선을 타고 간다. 그죠? 그러면서 계속 21선 눌림목 반등하면서 5일선까지 뽑아 올렸거든요. 과연 이렇게 증권사들에서 이제 팩트에 근거한 수치에 근거한 우호적인 실적들,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증권사에서는 그 내용을 쓸 수 있죠. 그 사회적 포지션, 소사이얼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나의 결정의 문제는 다른 것 같은데 제 개인적 견해로는 앞으로도 좋을 거는 같은데요. 네. 지금 구간에서 과연 진입해 볼 만한 위치인가 여기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어요. 네. 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그럼 하나 더 봐볼게요.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한데 이건 이제 동성화인텍이고요. 기자재직도 이제 변곡점 좀 돌파를 하는데 하나오션입니다. 네. 증자 이슈가 좀 있었고 어제 이제 그 질문을 누가 좀 하셨는데 수강생이 모양은 좀 괜찮아요. 증자 이슈가 있고 나서 많이 빠졌죠. 하나오션은 실적 부분이 밀립니다. 안 좋아요. 네, 근데 어찌됐건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좀 특수선이라고 하죠. 잠수함 이런 부분 이런 걸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시나리오죠. 이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트럼프 수혜를 조금 더 받고 실적 개선이 도드라지게 이루어지고 기술적으로 35,000원을 강하게 밀어주면 조금 더 불은 붙지 않을까. 요런 형태를 지금 저는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까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들은 계속 이제 매매 관점으로 떨어지면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여기 모두 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과열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하나오션은 조금 여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장주가 무너지게 되면 개별 뉴스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못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지만 따라가는 매매들로는 큰 수익이 안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도 강한 종목들이 21선이나 5일선, 아까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종목들이 타고 갔지만 조선은
좀 긴 관점 유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말하는 가이던스에 의하면 이제 PBR도 1이 넘어갔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거든요. 내년이. 지금 실적이 내년에 한국조선해양도 올해가 1조 원이고 내년에 2조예요. 네. 더블되는 쪽이고 내후년에도 2조 7천억 원입니다. 약 35% 정도가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는 쪽이죠. 25년 기준보다. 그러면 긴 관점 유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매매 전략 접근 포인트가 필요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선은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살펴주신다는 점 좀 체크를 해주셨고요. 따라가는 공략보다는 눌림목을 약간씩 기다려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기자재 섹터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시각으로 좀 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예전에 뭐 기자재 갈 때는 이제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이텍 요 외에 HDS 엔진 이런 이제 바뀌었는데 몇 개 있습니다. 뭐 태광도 있고 뭐 조선 관련 업체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한국카본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변곡 돌파는 좀 안 됐고 실적 부분들은 뭐 대표주들답게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 실적들이 좋아진다? 냉동창고나 이런 뭐 냉보온재들 이쪽 부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조선은 여러분들 본강이라든지 특히 후판 가격이 중요해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조선의 후판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쪽이에요. 봉안강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2022년보다 24년 지금 여기가 쌉니다. 조선 업체들은 지금 거칠 게 없긴 해요. 네. 그러면 조선이 잘 나간다. 기자재들도 실적이 좋아진다. 한국카본 실적은 올해 248억, 내년에 566억. 동성화이텍도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가이던스들이 이렇게 이제 딱 어떤 근거 타당한 이유를 들고 올해 491억 동성화이텍, 내년에 719억 제시를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여력은 좀 있죠. 확실히. 근데 이제 문제는 중소형주라는 거예요. 네. 동성화이텍은 이제 슬슬 변곡을 좀 넘어가는 쪽인데 거래량도 좀 동반돼서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한국화분은 좀 멀었고 이제 공략 포인트인 거죠. 네, 이게 야 지금은 대형주만 시장 자체가 좋으니까 여기에 했다가 또 빠르게 좀 속도 안 나면 어떨까 어쩔까 이런 이제 우려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을 하실 때 퍼포먼스 쪽으로 가실 거면 사실은 고개를 높이 좀 이렇게 들고 있는 5일선이나 21선을 가파르게 가고 있는 쪽이 선정하는 게 맞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시간적인 것에 관해서 자유롭다. 속도는 필요 없다. 안정감이다. 이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 형태들 기자재가 조금 더 있는 편이다. 니즈는 그리고 모양새는 더 나은 편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속도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섹터 넘어가 봅니다. 한 줄평부터 알려주세요. 네, 섹터한 힘겨루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지 에너지 섹터는 어떻게 해석을 주실까요? 네, 지금 일단 뭐 에너지 쪽에서 정통 이제 화력 에너지하고 원전은 트럼프 수혜다. 몇 가지가 지금 있어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뷰가 금리 인하 기대 수혜로 가는 쪽은 뭐 당연히 경제 논리상 건설 그리고 제약 바이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 트럼프 수혜로 쪽으로 가는 것은 국방 방산 뭐 건설 기계 뭐 그다음에 화력 에너지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물론 이제 금리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하고는 다른 문제가 있고 이제 매크로 변수로 가면 끝도 없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에너빌리티 모습인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신고가 갱신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그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안정판이 하나 없어졌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관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체코 원전 수주 끝나면 어떨까요? 요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저도 은별앵커님을 한번 다뤄봤죠. 저는 장기적으로 수혜라고 봐요. 네. 단지 이제 그 장기적인 수혜의 목표가를 정할 때 두산 바캡의 실적 부분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겠죠. 제 머릿속에도. 근데 이제 그게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까, 네. 그 부분은 에너빌리티 자체에는 최대 주시니까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요소죠. 네. 근데 오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량 2,400만 주의 신고가 갱신. 결국은 강하게 21선에서 이겨냈고 5일선 안착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시도거든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스탠스는 지금 정해야 됩니다. 체코 원전 수주 발표가 좀 미뤄졌지만 그 전에
주가 시세 반등을 주면 엑시트하겠다. 체코 원전을 보고 모멘텀으로 했다면 그게 맞고, 나는 트럼프의 수혜, 전력 수요 니즈 쪽으로 보고 중장기 전략을 펼치겠다. 그러면 일봉은 필요 없죠. 주봉 월봉이죠. 네. 이제 24,000원, 5,000원 돌파하면 지금 매물대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더 피치 받을 것이다. 이건 제가 정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가 어디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건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전 KPS일 수도 있고, 한전 기술일 수도 있고, 에너빌리티일 수도 있고, 뭐 등등 많은데요. 단지 오늘 공통적인 특징, 한전 KPS 모습인데 윗골이 달렸고요.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고가가 지금 2.9까지 올라갔고, 이건 한전 기술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윗골이 달렸고, 에너빌리티는 여러분 오늘 무겁잖아요. 이 종목이 7% 넘게 올랐는데 지금 1.9입니다. 요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면 올라갔을 때 저렇게 윗골이 달린다는 것은 누가 지금 차익 실현을 했다는 거잖아요. 요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최근에 그래서 완벽하게 손절매 형태를 취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내가 포지션 매매로 끌고 갈 거는 완벽하게 끌고 가고, 어느 정도 수익권 실현이 오면 조금 배트 짧게 잡고 실현하는 구도. 요건 필요하다. 그러면 에너빌리티도 지금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예요. 체코 원전 수주 시세 줄 때마다 파는 세력. 아니다. 나는 전력 수요 니즈 쪽, 트럼프 수혜 쪽으로 길게 가는 쪽이 계속 맞물리고 있다. 저는 후자 쪽으로 여러분께 좀 긴 관점, 투자 관점, 포지션 매매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단기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일단은 긴 관점에서 전문가님을 주셨고요. 단기적으로 차익을 유의를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 종목하고 목표가 준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가운데 가장 시총이 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주십니다. 포인트부터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몇 번 추천하고 하는데 제가 성향이 바뀌었다는 게 이걸로 정확하게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닥을, 이 박스권 형성된 게 뭐 90만 원 언저리, 지난번에 88만 원까지 갔지만 하단이 뭐 이 73만 원 언저리잖아요. 그러면 박스권 하단에서 사야 되는데 왜 안 사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제가 지금 속도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속도가 더 빠르겠습니까? 중단 돌파를 확인하는 거. 네. 지금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봉 모습입니다. 3주간 주가가 떴거든요. 그러면 저는 박스권 상단까지 도전을 하는데 중단 지지력을 보겠다는 거죠. 네. 중단이 뚫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비중 축소, 손절하거나 다시 하단에서 모으겠다. 요 전략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중단을 완전히 안착한 것 같고요. 밀리더라도 80만 원 지지 저항을 강하게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요 빨간색 두꺼운 부분이죠. 저는 삼바가 앞으로 좀 이끌어주면서 제약바이오의 주도력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뭐 HLB라든지 자금이 많이 떨어져 나왔고, 유한양행도 지금 고점 부담감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데 먼저 눌림목이 진행됐거나, 삼바도 지금 눌림목이 먼저 진행됐어요. 지난번에 이제 88만 원까지 찍고 다시 한번 72만 원까지 밀었지 않습니까? 삼바가 이 정도 등락폭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럼 요번에는 좀 더 힘써서 90만 원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는 목표가 90만 원 드리도록, 어림수 마디가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뭐 제시를 하려 하다가요. 삼바는 그래도 매집 관점으로 일단 그래서 오늘은 손절가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등락폭이 좀 나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목표가 90만 원 책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없이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스페셜 1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